주식이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보통 차트 보고 들어갈 때 네. 이런 거 눈에 안 보고 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투자 정보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이긴 하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비록 투자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런 용어에는 관점이 있다.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를 어떻게 맞아요. 봐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주식 관점에서 보겠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이버 증권방 들어와서 이렇게 비율 안 보시고 종목 토론방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네.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오늘 되게 전문가 같네요. 되게 다 그게 다 셔츠 입고. 셔츠 입고. 저희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이제 이 투자 정보 쪽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뭐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야 뭐 다 너무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고. 시가총액 그냥 상장 주식에 한정되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네. 뭐 등등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가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주식들은 총수와 곱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죠. 네, 주식수 곱하기 주식 곱하기 종가. 시가총액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이제 주식의 이제 기업 가치는 사실 저희 재무제표랑 이 시가랑은 또 이제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럼 기업 가치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본 쪽에 표시되어 있는 그 숫자는 이제 그 기업이 그 주식을 발행할 때의 어떤 가치를 그냥 장부에 어떤 기재해 놓은 가격이라면 맞습니다. 이 시가는 정말 말 그대로 시가죠. 증권시장에서 얼마의 그 주식이 사고 팔리는지 맞습니다. 시세가 반영돼 있는 거죠. 시세가 그 기업의 가치랑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싼 걸 수도 있어요. 비싼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면은 바로 떨어져. 이거 안 돼. 매수 타이밍 얼마까지 잡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외국인 소진율. 저 이거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외국인 소진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다 구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외국인 소진율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특정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저희 방송, SBS나 뭐 네. KBS 이런 방송 산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그렇죠. 정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일단 한도를 좀 제한을 하고 있어서 외인이 투자를 했다. 네.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요거를 차지하는 이게 맞습니다. 이제 네. 5%인 거죠. 이 외국인 소유율이 높다 하면 이제 외국의 펀드에서 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누가 어떤 외국인이 소유를 했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 그렇죠. 뭐 로버트 할리가 샀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한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잖아요. 네임드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확실히 의미 있는 수치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목표 주가 네. 이거 중요한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놓는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뭐 내놓는 이제 리포트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어떤 뭐 투자 매수, 뭐 중립, 뭐 매도, 뭐 이런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목표 주가. 목표 주가가 42만 5천 원이에요 지금? 지금 120만 원인데? 목표를 80만 원 초과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목표 주가를 주가의 변동을 계속 반영해가지고 나오는 리포트가 있고, 정말 소신껏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이거다라고 나오는 리포트가 있다고 좀 두 분류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 근데 목표 주가 뭐 200만 원 써 있어도 좀 이상할 것 같아. 여기 200을 정도나 달려보자 뭐 이거잖아. 과거의 어떤 실적이나 네.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에 근거해서 이제 이 그쵸. 정도를 한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근데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만 너무 갭이 심하다. 여기가 이제 저희 전문 영역이죠. 항상 그 회계사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그쵸. 약자 쓰는 거. 그쵸. 네. 이제 EPS 퍼 이런 게 어떤 개념으로 좀 쉽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의 전문가라는 얘기가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산출할 줄 이걸로 안다.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 뽑아낼 수 아니지. 있는 잔기술이 그렇지, 있다. 잔기술이 뭐 있지. 그런 거예요. 계산을 할 수 그렇지. 있다. 계산할 수 이게 있다. 뭐- EPS부터 나오면 EPS 뭐냐? 어닝퍼시어 이게 주당이익이 어떻게 되냐? 약간 그쵸. 요거잖아. 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이제 14,770원 순이익이 난다. 뭐 이런 의미인 그쵸.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22년에 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이제 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이 있고 거기서 이제 판관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지금 주식수로 나눴더니 한 주당 이 정도의 이익 배분이 된다. 이 정도의 지표고 그쵸. 높으면 좋은 거죠. 그쵸. 일단 그리고 퍼라는 거는 그렇게 나온 주당이익 EPS를 지금 주가를 나눈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올라가는 거고
거고 만약에 지금 주가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순위 올라간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이걸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적정하다. 조금 더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분석을 하죠. 이 퍼라는 게 그냥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지. 파이낸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종기업의 퍼를 같이 맞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고 동종기업의 퍼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충 보니까 한 10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해보니까 한 20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과열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과거의 재무 수치를 통해서 나오는 재무 비율 이외에도 간접적인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반영되기 전이잖아요. 반영되기 전에 과거 지표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는 비교적인 수치로 퍼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거 수치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보면은 사실 동해업종퍼가 32.44배인데 여기 퍼는 81.7이거든요.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저희 주가는 미래가 다 반영이 되는 그쵸. 시장 가치고 그리고 동일업종 퍼는 과거 어떤 시점에 주가를 이제 손익으로 나눈 비교하는 비율이기 거니까요. 때문에 사실 뭐 높다 낮다 요거 판단은 좀 어려운 것 사실은 같아요. 이게 주식이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보통 차트 보고 들어갈 때 네. 이런 거 눈에 안 보고 퍼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한 7년 전에 이 주식을 추천을 받았다고 그때 말씀하셨을 얼마였어요? 때 몇천 원대였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폭스바겐에서 그 디젤 게이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전기차로 넘어간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쫙 나왔는데 그 되게 깨어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회계사 수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퍼를 딱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동종 종목에서 에코프로가 제일 퍼가 낮아서 얘가 내재 가치 기준으로는 제일 저평가된 것 같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7년 전에. 아니나 다를까 에코프로가 만몇천 원으로 뛰더라고요. 또 제일 궁금한 그분은 지금 돈 엄청 벌었겠네. 근데 그분은 투자 안 했어요. 퍼만 분석하고 퍼 분석하고 돈은 딴 사람이 벌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PER, EPS 이거는 이제 손익과 관련된 재무 비율이고 이제 자산과 순자산과 관련된 뭐 저희 전문 용어로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네. 비율을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면 PBR이랑 뭐 BPS 이것도 뭐 EPS랑 퍼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모수를 이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순자산으로 할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EPS는 한 주당 벌어드는 이익이라고 하면 BPS는 한 주당 그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이제 안정성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탄탄하냐 자산이.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10억 빌려서 건물을 10억짜리 샀다.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순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건 은행 거죠. 은행 거죠. 자산이 없는 거죠. 내장부에 넣으면 안 돼. 사실은 몇 개 아닌데. 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게 과거 수치고 정량 수치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주식이 과연 뭐 동종업계의 퍼를 능가할 만한 뭔가 이슈가 있는가? 저기에 공장 뭐 몇천억짜리 짓는데 우와 막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슈를 판단할 때 과연 이 이슈가 이만큼으로 반영되는 게 맞는가? 이게 과열된 주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퍼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정말 그냥 일봉 주봉만 보고 들어가야 그렇죠. 기술적 반등 이런 것만 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쉽지 않은 거고.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주가가 쫙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면 퍼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주가랑 비교해봤는데 뭐 다른 동종업계 퍼보다 2배, 3배가 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좀 과열됐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반대로 볼 수도 있죠. 투자 기회를 또 산정해 보실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주식은 이슈도 있고 재무 비율도 탄탄한데 동종업계보다 퍼가 낮아. 그러면 이 주식은 반등할 수 있는 뭔가 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장투할 때 이게 좀 장투할 때 괜찮을 거야. 괜찮죠. 장투할 네. 때. 근데 뭐 에코프로 오늘 사서 내일 팔 건데 퍼 그러니까. 분석하실 필요 그렇지. 없어. 퍼 분석할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네. 투자를 저희는 뭐 사실 생각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감 보고 들어가 이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 비율 분석이나 이런 거 의미는 한 번쯤 얘기해 줄 수 있으니 네. 이런 건 장투하실 때는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장투 좀 재미가 없어서 딱 잡았는데 갑자기 빡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걸 모두가 꿈꾸잖아요. 의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아요. 모두가 꿈꾸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